네, 군 당국이 어젯밤 동해 북방 한계선을 넘은 북한 소형 목선을 예인 조치했습니다. 목선에 탑승한 선원 3명은 항로 착오로 NLL을 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젯밤 11시쯤에 북한군 부업선이 북방 한계선 NLL을 넘었는데요. 이제 우리 군이 긴급 출동을 했고 선원 3명과 배를 이제 양양 군항으로 예인 조치를 했습니다. 먼저 어떻게 발견이 된 겁니까? 어젯밤 한 11시 21분쯤 발견이 됐고요. 예. 한 2시 17분쯤에 탔던 선원 3명을 우리 양양에 있는 군항으로 이송을 한 것으로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 목선은 새벽 5시 반쯤 예인해서 이제 들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양양이라고 하는 곳이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해상의 NLL에서 상당히 좀 남쪽으로 좀 많이 내려와 있는 것이죠. 예. 지난 올해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북한 측에서 오징어잡이 북한 어선들이 많이 NLL 월선을 합니다. 이렇게 바다에 이제 뭐 금고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조업을 하다 보면은 좀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예. 5월 31일부터 올해 7월 14일까지만 하더라도 한 380척 정도가 북한 어선들이 좀 월선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게 작년보다도 한 40척, 같은 기간보다 한 40척 정도가 늘어난 건데 그만큼 이제 북한이 오징어잡이나 어업에 굉장히 지금 혈안이 되어 있다는 뜻인데요. 아마 그 차원에서 부업선, 북한군의 부업선도 이제 북한군의 이제 부식으로 쓸 오징어 등을 잡으러 지금 나왔다가 아마 이제 월선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예. 이례적으로 이제 보통 퇴거 조치를 하거든요. 그렇죠. 북한 어선들 발견되면 퇴거 조치를 하는데 예. 예인을 하는 게 좀 이례적인 것이죠. 예. 그 왜 그러냐면 야간에 그 주변에 조업하는 어선들이 없고 혼자 이제 목선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자체 기동을 하면서 남쪽으로 좀 향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체 기동이요. 예, 그래서 아마 좀 이상 징후가 있어서 우리 군에서는 좀 특별히 좀 예인을 하고 지금 아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발견 당시에 오징어가 적재돼 있었던 만큼 이제 부업선으로 추정이 된 건데 이제 부업선과 일반 어선이 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부업선이라면 굉장히 좀 작죠. 말 그대로 이제 정식으로 어선 이제 큰 것보다도 군에서 또 뭐 하긴 어떤 다른 조직에서도 좀 부업으로 고기잡이를 하는 이제 조그만 이제 어선인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의 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와 달리 우리는 뭐 부식을 하면은 이제 밖에서 다 주문을 해서 배달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잖아요. 군부대에서. 예. 근데 이제 북한군은 자체 조달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해안 쪽에 있는 부대들은 이제 자체적으로 저렇게 이제 부업 활동으로 어업 활동을 해서 이제 식량을 조달해야 하는데 이제 아마 그 활동을 하다가 지금 남쪽으로 좀 넘어온 것 같습니다. 예. 말 그대로 지금 남쪽으로 넘어왔는데 한밤중이고 조그만 배다 보니까 뭐 GPS가 달려 있거나 첨단 이제 운용 장비가 있는 건 아닐 테고요. 예. 그러다 보니 이제 항로를 잘못 알았다, 잃어버려서 지금 계속 기동을 하다가 이제 우리 군 당국의 함정에 발견이 되고 이제 불빛 신호를 보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예인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북선원들은 항로 착오였다 네, 이렇게 진술을 한 상황인데 사실 이제 합참에 따르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자체 동력으로 NLL을 넘었다라고 하거든요. 이제 단독으로 NLL 북쪽에 있다가 일정한 속도로 이제 정남을 향한 점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사실 좀 의도성이 있었다, 의도성이 없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 좀 파악을 좀 해봐야 되는데 예. 이게 지금 정황 자체로 봤을 때 특별하게 대공 용의점이 이제 크게 발견되는 상황은 아니죠. 예. 아니지만 이제 우리의 경계 태세를 한번 좀 다시 한번 떠보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는지는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가능성도 열어놓고 예. 조금 봐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좀 우리 군 당국도 특별히 좀 퇴각 조치라고 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래서 아마 좀 예인을 하고 지금 조사를 좀 하고 있는 것인데 이거는 좀 군 당국의 발표를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인 조치를 했고 그렇습니다. 조사 중에 있는 거고요. 예, 예. 앞서서 이제 우리 측 고속정이 불빛 신호를 보냈을 때 네. 불빛 신호로 이제 회답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돛대 같은 경우에는 흰색 수건을 걸어놨다고 하는데 이 경우는 보통 귀순 의사를 표하는 건데 일 없습니다라고 했다고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뭐 기순 의사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일 없습니다. 뭐 괜찮다,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예. 근데 어쨌든 우리 고속정이 불빛으로 이제 비추었을 때 그때 어떤 의사 표시를 좀 해야 되는 것이죠. 목선 입장에서도 예. 특별한 의사 표시를 해야 이제 그 안전하게 뭐 이렇게 항로를 다시 열든지 예인을 되든지 뭐 이제 그런 적발이 일단 된 거잖아요. 적발된 상황에서 의사 표시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그 백색 수건을 건다는 거는 이제 투항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전통적으로 예. 알고 있을 때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기순 자체의 의사로도 뭐 읽힐 수도 있겠지만 그 자체라기보다도 일단 우리는 그 공격의 의사가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의사표시로 그 백색 수건을 걸고 그리고 나서 이제 순순히 아마 우리 측에 좀 모든 것을 좀 인계를 한 상황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북한 선원들이 이제 총 3명인데 이 중에 네. 한 명이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군인인지 여부는 일단 조사를 통해서 알아봐야겠지만 이 부분에서 이제 민간인이냐 군인이냐 여부도 좀 사안이 많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민간인일 경우에는 그냥 어부이기 때문에 이게 대공 용의점이 없으면은 기순 의사 없으면 이제 돌려보내면 되는데 예. 군인일 경우에는 뭐 군인 역시도 이제 기순 의사가 없으면은 다시 돌려보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지금 특별히 지금 NLL 상을 넘어오면서 어떤 뭐 위협 행위를 한 건 아닙니다. 예. 군사적 위협 행위를 한 것은 아니고 그 말에 전적으로 따른다면 항로를 이탈해서 착오를 일으켜가지고 부업 활동을 하다가 어업 활동을 하다가 지금 단순 이제 사고로 좀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예. 특별한 대공 용의점이 없다면은 나중에 다 이제 기순 의사가 없기 때문에 돌려보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뭐 일본의 서해죠. 우리의 동해고 일본의 서해 쪽에 예. 북한 목선들이 굉장히 많이 표류해서 내려옵니다. 사실은. 예. 그러니까 보면은 2015년도 11월 달에도 좀 크게 보도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북한군의 목선, 북한의 목선이 이제 표류가 됐는데 예. 거기에 이제 시신들이 이미 백고라가 되어 있어요.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사망한 지 오랜 기간이 흘렀다는 것이죠. 예. 백고라된 시신들의 옷은 이제 인민군 보위부 뭐 이제 그런 표식이 있는 옷들이 입혀진 백골들이 발견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지금 동해상의 이제 군부대에서 이게 군사 행위를 하기에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제 그 군 식량 조달을 위해서 나와 있는 어업 활동들을 많이 하고 이번에도 좀 그런 상황에서 떠내려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기본적으로 추정은 되는데 예. 우리 군 당국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조사를 좀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이죠. 정말 그렇죠. 대공 용의점이 예. 없는지 그걸 위해서 지금 아마 특별히 예인을 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번에 이제 목선이 NLL을 넘어온 게 지난달 삼척항 방파제에서 소형 목선이 발견된 이후에 이제 43일 만이거든요. 네. 사실 그 당시에도 이제 정부와 군의 경계 태세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았고 은폐 의혹도 있었는데 이번에도 또 그런 의혹이 나올지 좀 걱정이 되거든요. 이번 정부의 대응은 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예, 뭐 이 지난번에 그 속초 그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군 당국도 좀 예민하게 좀 반응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아마 거의 실시간으로 이제 빠르게 이런 상황들을 알려주는 것 같고요. 이번에는 뭐 민간 어선이 지금 먼저 포착을 하거나 뭐 유유히 우리 그 민간 그 항에 들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뭐 군 당국이 발표 안 하고 있으면 뭐 우리 민간인들이 어찌 알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하나도 이제 남김없이 이렇게 좀 투명하게 제소 상황을 이제 알리고 있는 점도 우리 군의 경계 태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이제 어업을 하다가 불법 월선이 된 경우일 경우에 이게 태각을 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것인데 예. 말씀드렸지만 이게 5월 31일부터 올해 7월 14일까지만 하더라도 380적 정도가 지금 넘어왔다 태각된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비일비재하게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예인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좀 뭐 남하를 하고 자체 기동으로 남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주변에 조업 어선이 없는데도 혼자 조업을 좀 하고 있었던 그런 예. 상황들을 좀 민감하게 좀 반응해서 이제 대공 용의점을 조사하고 있는 것 그런 것 자체는 지금 굉장히 조금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 생각이 예. 됩니다. 일단 조사 결과를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대로 이제 한국인 선원 2명이 탔었던 러시아 어선이 네. 북한 동해상에서 이제 포류를 하다가 11일 만에 이제 국내로 네, 송환이 예. 됐는데 이 송환 과정을 보면 막상 우리 측과 북측 간의 소통은 원활하지 않았다고 해요. 이 부분 한번 짚어주시죠. 이게 일단 우리 그 선박이 아니죠. 일단 러시아 국적 선박이기 때문에 북한과 러시아 당국이 아마 좀 긴밀히 연락을 했고 우리도 이 점에 대해서는 러시아 당국과 협의를 좀 하면서 우리 선원들의 신변 등에 대해서 좀 아마 러시아 당국과도 협조해서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는 북한 측이 별다른 회신을 보내지 않았던 것이죠. 예. 아마 이 러시아 선박이다 보니까 뭐 특별히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이고 일반적으로 지금 또 남북 관계에서 또 북한이 지금 우리 측에 뭐 여러 가지 제안에 대해서는 별로 회신을 좀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할 의사가 없으면 진짜 안 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런 이런 맥락 속에서 지금 우리 선원들의 신변 안전 뭐 확인 등 여러 가지 이제 요청에 대해서 좀 묵묵부답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행스럽게도 이제 러시아 선박이었고 또 러시아와의 좀 협조가 잘 돼서 지금 한 11일 만에 무사히 좀 귀환을 하게 됐는데 예. 인도적 차원에서도 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평가할 수 있는 뭐 적절한 조치였다고 역시 생각이 됩니다. 예. 뭐 다행히 선원들 건강에도 이상이 네.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2010년에 이제 북한에 억류가 됐었던 대승호 선원들이 31일이 걸렸고 이제 네. 2017년 흥진호 선원들이 7일 만에 귀환을 한 전례가 있는데 이 송환 기간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그 아무래도 남북 관계 분위기에 조금 영향을 좀 받죠. 2010년도 8월 달로 기억이 되는데 예. 그때는 좀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천안함 폭침 이후에 그렇죠. 남북 관계가 굉장히 얼어붙어 있었던 예. 상황이었죠. 오이사 조치도 있었고 남북 간의 교역들이 다 이제 그 중단되던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우리 선박이 납포되고 한 달 정도 좀 걸렸던 좀 시간이었고 예. 2017년도에도 이게 10월 달이었는데 10월 달엔 그땐 일주일 만에 나왔습니다. 근데 2017년도 10월 달도 사실은 이렇게 남북 관계가 굉장히 좋던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2017년도엔 북한이 아시다시피 핵실험도 하고 미사일 발사도 계속 하던 시절이었는데 근데 다만 2017년도 10월 달에 그 당시에는 2017년 9월, 10월 달에 이제 미군기도 그리고 동해상으로 이제 비행도 하고 2017년도 10월 달에 한미 이제 해상 연습도 있고 막 이제 그랬던 시점이었지만 예. 동시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평화 메시지를 보내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북의 그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되 예. 평창 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만들겠다, 남북 관계 풀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도 동시에 병행해서 보내고 있던 시점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흥진호가 돌아온 다음 날 IOC도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참가하면은 비용을 다 대겠다는 등의 전향적인 조치를 아하. 이야기를 했고 예. 11월 1일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또 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남북 관계 평화적으로 풀겠다 등등의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또 전하고 있었거든요. 예. 아마 그 저변에 아마 물밑에 분위기들이 그 뭐 흥진호를 가지고 또 남북 관계를 좀 동결시키겠다, 막겠다라고 하는 뭐 이제 그런 카드로 활용되지 않고 빨리 일주일 만에 송환이 됐던 그런 작용들이 되지 않았을까.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게 좀 추정을 해보는 것이죠. 예, 그렇군요.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사실 이제 지금 상황은 이제 북미 관계도 그렇고 남북 관계도 약간 진전이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 조치가 사실 좀 북한에 이어지는 뭐 강경 발언,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지금 북한도 적절한 조치를 잘 취한 것인데 러시아 선박이기 때문에 어차피 돌려보내줘야 됩니다. 예. 우리 선박이었으면 약간 북한이 다르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는데 만약 우리 선박이었어도 지금 한 것처럼 한 10일 만에 기본적인 조사만 하고 엔진 고쳐가지고 이렇게 돌려보내는 상대적으로 것은 좀 빨리 돌려보냈을 그렇죠. 것이다. 그렇게 만약에 똑같이 조치를 만약에 했으리라고 추정이 되는데 예. 이렇게 남북한 당국이 서로 이제 병행 전략을 좀 펼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 핵 문제나 근본적인 문제 안 풀리는 건 또 어려운 문제죠. 근데 그거와 연계돼서 모든 남북 관계에 그 돌아가고 있는 상황들을 다 막겠다. 모든 것을 연계시켜서 예. 풀어나가겠다라고 하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들 풀어나가는 건 그대로 또 대화를 하되 나머지 분야에서 지금 인도적인 협력을 한다든지 그런 분야들에 있어서는 좀 터놓고 계속 병행을 해가면서 앞서 2017년도 10월의 상황이 그때 안 좋았지만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을 만들겠다 등등의 예. 이제 여러 투트랙으로 계속 메시지를 보낸 것들이 결국에 결실을 봤죠. 2018년도에. 예. 이제 그런 경험들을 좀 되살려서 지금도 남북한이 다 같이 이제 그 강원의 병행 전략을 좀 같이 메시지를 좀 교환하면서 올해 하반기 내년도에 조금 더 좋은 그림 만들기 위해서 좀 노력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북 관계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